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신금일간의 2024년 갑진년 갑술월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셨을 때 일간에 신금이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금일간의 기본 성향과 갑진년 신금일간 운세는 안녕사주명리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강신약으로 나눠서 신금일간의 갑술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사주 유형과 기대해 볼 만한 사주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갑진년 갑술월은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죠.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포함되고요. 입동 이전까지입니다. 갑술월은 모든 오곡 백과가 여물며 벌레가 땅속으로 숨어드는 시기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수확을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그간 놓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술월 신금일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월은 신금에게 어떤 달일까요? 갑술월의 천간 갑목은 신금에게 정제, 지지술토는 정인에 해당하죠. 지난 개유월을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서 에너지를 회복한 신금일간 분들은 드디어 재물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단순한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등을 위해 공부하시던 분들, 갑술월에는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학업을 멈추고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 있으나 불안한 마음은 금세 지나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갑술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갑술월은 안정적인 재물의 욕구가 평소보다 강하게 들어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에 사회적인 변화나 재물과 관련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갑술월을 보낸다면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한 신금일간의 갑술월 재물운 살펴보겠습니다. 재물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적극적이고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실속 있고 안정감 있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렇게 이번 달에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성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이 생겼다면 안정적인 우량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기별로 일정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수입도 정기적인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후회가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한 신금일간의 직장 및 사업은 살펴보죠. 신강한 신금일간의 경우 갑술월에는 조직 내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 보직 변동에 따른 재계약 등을 통해 자리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럽기는 하겠지만 이는 불리한 변화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협력업체 이외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마련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더 바빠지시겠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유 없는 바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즐기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강한 신금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강한 신금일간은 갑술월에 보다 진지한 연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함께 있어 즐겁고 재밌는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는 안정감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주변에 결혼한 친구에게 자꾸 마음이 들어오고 그들이 부러워지게 되죠.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로 결심하셨다면 결혼정보업체에 나의 정보를 등록해 보시는 것도 연애운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내 옆의 연인이 나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니 헤어짐도 이루어짐도 많은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한 신금일간의 갑술월 종합정리 그리고 개운법 전달 드리겠습니다. 갑술월의 복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평소보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 오히려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변화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갑술월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싱잉볼 명상입니다. 싱잉볼의 은은한 울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물속에 가라앉은 모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또한 갑술월에 주의해야 할 점은 서두르지 않게예요. 급한 마음을 가지면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수가 생기죠. 이를 유의하시고 매사에 차분히 임한다면 갑술월은 좋은 기회들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신금일간의 재물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한 신금일간은 갑술월의 욕심은 금물이에요. 과도한 욕심은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실히 의뢰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는 위장병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소보다 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은 당장 손에 잡히는 재물이 없더라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 건강운과 재물운을 모두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약한 신금일간의 직장운 및 사업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의 성과로 인해 더욱 욕심이 생기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게 되어 평소보다 바빠집니다. 서서히 압박이 느껴지기에 신체적으로는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11월 후반부터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약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고민이 많아집니다.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챙긴다면 결국 득보다 실이 됩니다. 장기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내 직원들과 동업자의 상황을 잘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여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약한 신금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약한 신금일간이 갑술월에 연애를 함에 있어 안정감과 진중함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재테크 스터디에 참여해 보시고 둘의 미래와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결혼을 하시기로 결심한 커플이라면 함께 커플 적금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부모님 혹은 주변 은사님들이 주선하는 소개팅 자리가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자리가 있다면 사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약한 신금일간 종합정리 및 개운법 전달드리겠습니다. 갑술월의 운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모든 일에 있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갑술월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성 어린 손편지를 꽃과 함께 드린다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나의 마음에도 안정감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약한 신금일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생각 없이 말하기예요.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꽂히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대신 깊은 심호흡을 통해 예민하고 힘겨운 마음을 잘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술월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신금일간 사주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기운이 천간에 위치해서 사주 원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의 힘이 약하고 월간에 무토 정인이 떠 있다면 이 부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토의 존재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과 인덕을 누리기 때문이죠. 올해는 간목이 강한 작용을 해서 이 소중한 무토를 극하게 되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술월에는 그 소중한 기운을 극할 간목이 하나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삶의 밸런스가 평소보다 심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의 토기운은 정서적 안정, 어머니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 부모님과의 관계에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위장질환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 소화가 유독 잘 되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갑술월 신금일간 기대해 볼 만한 사주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일간 사주에서 천간에 토기운, 특히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 무토가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갑술월에는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2024년 갑진년에 특히 답답함이 해소되고 집안일로부터의 해방, 가족의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갑술월이 되면서 이제 조금 남아있던 답답함마저 모두 해소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소 불리했던 분들은 드디어 사회생활, 재물의 운이 강하게 트이는 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 밖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술월 신금일간 운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죠.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안정감을 얻으려는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삶에 더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금일간 여러분의 단단하고 평온한 갑술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